지금 정치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이준석 신당이에요. 아직은 썰에 불과한 얘기긴 한데 벌써 여론조사에 나오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패배 악몽이 떠오르고 민주당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걸 잘 보여준 게 최근에 국민의힘 출신 용산구 구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죠. 뭐 속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년 총선 나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 이런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보기엔 이준석이에요. 뭐 언론이나 다른 사설들 보면 다들 이준석이 신당 차리면 국민의힘 망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구도 이준석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 제대로 분석하는 거 찾아보긴 좀 힘들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 사람 입장이 어떠냐 하면 본인이 원하고 있는 거랑 주변에서 이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준석 본인이 원하는 건 간단해요. 작년에 본인이 잃어버린 걸 되찾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대표직이죠. 이준석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 방송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까고 혁신이 까고 김기현 대표 까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악화되고 여당이 점점 불안해할수록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이준석 발언이나 행동들은 나중에 이제 비대위원장 노리는 걸로 보면은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이준석이 나 비대위원장 안 시켜주면은 그냥 탈당해서 신장 차릴 수 있어. 그러면은 국민의힘 표 싹 갉아먹고 싹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흐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흐름이에요. 과정인데 실제 지금 상황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흐름보다는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이거는 절대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신당 창당이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패배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이준석을 승리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론들, 특히 현 정부의 비판적인 주요 언론들은 죄다 이준석 신당 쪽으로 밀어 넣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되게 의기양양해 하겠지만 속으로는 꽤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세상 일이 본인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좀 알긴 해야죠. 제갈공명이 남동풍 불어라 해서 바람이 진짜 그렇게 불었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은 좀 삼국지놀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공천권을 포함해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맡는 거고 이거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모델이죠. 그나마 좀 차선책이 있다면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 본인도 공천이 되고 자기를 지지하는 후보들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도 당선권으로 이제 후보가 공천이 되는 거. 근데 가장 나쁜 수는 뭐냐면 공천도 못 받고 자기 지지하는 후보들도 배신해서 떠나거나 선거에서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신당 창당은 바로 이 나쁜 수에 들어가요. 당장은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높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신당 창당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르려면 엄청난 정치적 후원도 필요해요. 총선 있을 때마다 이따금 이제 듣보잡 정당들이 막 난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다 거의 다 종교단체들이거든요. 종교단체들이 총선에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돈과 후원이 탄탄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준석은 본인의 지명도는 좀 높을지 몰라도 스스로 조직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의 힘에 남아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이준석이 신당 창당할 가능성은 그 사람이 어디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요. 정말로 신당을 창당하고 싶었으면 뭐 천하람이니 무슨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을 포섭해야 되거든요. 현역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정당 보조금도 나오는 거고 지역 조직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본인에겐 전혀 없잖아요. 2015년 겨울에 안철수가 이제 문재인하고 결별을 하고 민주당 뛰쳐나가서 국민의당이라는 이제 신당을 창당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같이 나가줬던 게 호남 세력들이라 그러거든요. 호남은 나름 자금도 가지고 있었고 후원 세력 지지 기반도 단단했으니까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려면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의 지지 기반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역 기반이 없으니까. 수도권 신당은 지역 기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해야 창당이 가능한데 이준석은 본인의 새치 혀를 제외하면 가진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고 현실을 똑바로 봐야 뭐 제갈공명도 될 수 있고 사마의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언론들 특히 뭐 MBC, JTBC 이런 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준석에게 신당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총선 이기라고 응원을 해주는 거지 이준석을 응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본인이 못 읽더라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방송사에서 열심히 불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번 신당 이슈로 인해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승민이에요.
원래 신당 이슈 제일 먼저 꺼내던 건 유승민이었거든요. 12월까지 국민의힘에서 뭔가 안 하면 뭐 난 나가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뭐 돌리지 말고 쉽게 얘기해야죠. 자기를 대구에 공천 안 시켜주면 2016년처럼 또 나가서 대구 출마하겠다 그거잖아요. 이때 언론이 뭐 신당 창당이다 뭐다 해서 떠들었는데 이게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면서 싹 가려졌어요. 지금 언론들이 나와달라고 부르는 사람은 유승민이 아니라 이준석이거든요. 이거 보면 딱 견적이 나오는 게 이제 유승민은 이준석에게도 가려지는구나. 저 사람 정치 생명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승민 본인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총선 나와도 대구에서도 당선 못 될 거예요. 대구 시민들도 유승민에게 이제 미련 같은 거 별로 없거든요. 원래 어느 분야나 큰 인물은 위기일수록 빛이 나거든요. 뭐 지금 보수 내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유승민은 좀 특히나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유승민이 이준석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는 이준석이 유승민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만들었죠. 인류한 세브란스 연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엔 그냥 무난한 인사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성격상 어쩔 수 없기는 해요. 얘들이 무슨 진짜 혁신을 할 리도 없고.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좀 싸긴 노랗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이제 홍준표, 김지원,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 징계 사면해 준다는 건데 그거 보니까 다 잘 알겠더라고요. 지금 혁신위가 스스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해보세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징계 홍준표와 이준석 징계해가지고 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작 이준석은 본인의 어떤 징계를 사면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아마 혁신이가 이 사람들 사면해주는 까닭은 우리 다 통합해가지고 잘 해보자 이런 의도이긴 할 텐데 이준석이 그런 말 들어줄 리가 없죠. 누군가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우고 나서 다른 기업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막 끌어올 때 그냥 적당한 미끼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이제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이제 존 스컬리 이 사람을 영입할 때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이 사람한테 제시해주고 막 협상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대기업 사장이라는 사람 데려오는데 너 연봉 얼마 줄게 이런 협상으로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인물들은 연봉 액수만 바라고 자기가 몸담고 있던 회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이상이 필요한 거지.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한테 너 언제까지 설탕물만 팔고 있을래? 했다는 말이 유명한데 아마 당시에 존 스컬리도 IT 업계가 한창 뜨고 있을 때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아마 본인도 발담그고 싶은 욕망이 컸을 거예요. 이걸 스티브 잡스가 캐치해가지고 유혹을 했었던 거죠. 정말로 혁신이나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거나 협조를 구하고 싶으면 징계 사면 같은 얘기는 꺼내들면 안 돼요.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그 징계는 부당한 거죠. 본인에게. 마치 그걸 뭘 해주는 것처럼 사면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 사람이 원하거나 매력을 가질 만한 떡밥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이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뿐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그런 걸 줄 리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혁을 할 때, 변화를 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미 혁신을 하겠다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 이러고 추진을 해버리면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원, 사람들 다 갈아 넣으면서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만들어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소 만들 때 미국도 반대하고 또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런데 뭐 누가 뭐래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걸 뭐 박정희가 막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다 물밑에서 밑작업이 있었던 거지. 이준석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그게 뭐긴 뭐야.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이준석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지. 근데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뭘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공천 가지고 이준석을 흔들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 신당 차릴까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정치를 볼 줄 아는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이 신당 차리면 우리 당황한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떠드는데 윤상현 의원이 선거에서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2020년 총선 때 수도권 싸그리 망할 때 본인은 인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중앙정치에서 잘 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정치를 너무 지엽적으로 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하는 데는 굉장히 능하거든요. 2016년 총선 할 때는 막 박근혜한테 누님 하면서 막 아부하고 유승민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탄핵 사태 벌어지니까 최대한 입을 닫고 거리를 벌리잖아요.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설계사도 없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신당 차린다는 뉴스기사 뜨니까 우왕좌왕하고 아이고 우리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놈도 또 민주당으로 도망가고 이러죠. 근데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커요. 고작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졌을 뿐인데 당이 무슨 완전 좀비들한테 먹혀가는 것 마냥 벌벌 떨고 있잖아.
이럴 때는 리더가 막 발로 걷어차면서 제대로 움직이라고 막 하고 이런 리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부터가 벌벌 떨고 웅크리고 있잖아. 본인이 움직이기 싫으니까 혁신님한테서 떠넘기거든요. 정말 무슨 혁신이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요한에게 정권 주겠다. 이게 무슨 정권이에요? 그냥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지. 평상시라면은 그냥 당대표직 날로 먹으면서 유지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배가 침몰할 위기가 오니까 아 어떡하지? 이런 거랑 다름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더 날뛸 수 있는 거거든요. 혁신위도 문제가 큰 게 결국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 바라는 건 하나예요.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혁신위에 무슨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할 만한 거는 뭐 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체질 개선 정도? 그것도 뭐 혁신위가 직접 이렇게 어떻게 뭘 해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당대표한테 보고를 하면 당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그걸 승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라는 건 이렇게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선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도 구성이 죄다 원외 인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럼 먼저 지금 당이 어떤 상황이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죠. 이것만 가지고도 짧게는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런데 혁신이 구성되자마자 이준석, 홍준표 징계 사면하겠다 이러는 거 결국 본인들도 시간에 쫓기고 있고 뭘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전쟁에 지고 있을 때는 지는 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 밀리고 있으니까 군인들 싹싹 긁어모아서 사지로 막 내모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들이 해주겠지 하면서 이러면 전쟁 지는 거거든요. 지는 전쟁을 반전시키려면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반전을 시키기 위한 자원과 요건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걸 갖추기 위해서 시간과 설계를 짜내는 거예요. 그동안 버틸 수 있다 하면 최대한 피해 줄이면서 버티는 거고 만약에 그동안 버티기 어렵겠다 그럼 최대한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야죠. 이걸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벌기도 전에 이준석 징계 철회해야 된다. 신당 창당하면 망한다 하면서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리더 잘못이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보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저러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로는 총선 좀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름이면 당대표에게는 사퇴 수습할 시간 충분히 준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에서 좀 결단을 하고 김기현 대표도 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혁신위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까지가 김기현 대표의 남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은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에요. 당장은 이제 비명계가 지리멸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공천 못 받을 거 깨닫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한 연말쯤 되면은 이제 공천룰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이런 게 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지역 당협에서도 위원장이 바뀌거나 이러는데 이때가 되면 아 내가 공천받기 힘들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이 시간을 늦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비명계들이 뛰쳐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하지만 이재명이 자기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준 의원들 공천 안 해줄 거라는 거는 삼척동자들도 다 알잖아요. 사실 이쯤 되면 비명계도 현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법원 구속은 면했으니까 남은 거는 총선 패배예요. 근데 지금 그 비명계에게는 조직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할 수단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못하고 저러고 있죠. 그냥 단두대에다가 목 이렇게 내밀고 엎드리고는 이재명이 알아서 해주겠지, 살려주겠지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때도 그래요. 가결을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면 최대한 이재명이 없어도 당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태도 싹 바꿔가지고 이재명 구속 기각 청원에 막 사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뭔 짓인지 싶어요.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서 구치소로 끌려갔을 때 바로 그때가 비명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네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놓고는 기각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런 한심한 꼬라지니까 지금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공천 시기가 오면 결국 스스로 내려놓고 정치를 때려치지 않을 거라면 탈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조직적으로 그걸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지만 본인들이 살고 싶으면 결국 분당 수순 밟아야 되겠죠. 문제는 분당을 하려면 그만큼 당원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품고 있는 당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정치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 분당이 좀 있어야 돼요. 정당이라는 게 이제 몇 년 지속되면 안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 꼴인데 이럴 때는 당이 좀 분열을 하고 거기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롭게 당을 모여서 당을 꾸리고 이런 모습이 좀 해처모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건강한 정치의 모습이에요. 국민의힘도 박근혜 탄핵 때 분열을 했잖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를 했고 그래도 김무성은 확실히 조져놨죠.
총선 그꼴로 만들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는데 살아남는 게 당연히 이상한 거지. 죽을 사람은 좀 죽어줘야 당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권 교체기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지들이 여당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전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 패배로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로만 예측하기에는 좀 비교가 너무 안 되거든요. 당장은 여론조사상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지만 이거는 곧 회복될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성장 안 좋은 거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총선에서 좋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은 대체적으로 왜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냐, 제대로 안 할래? 이런 질타의 수준이라면,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대체적으로 니네가 정권 잡았을 때 왜 제대로 못했냐? 너네가 여당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거예요.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기는 선거예요. 지금 패배의식에 빠져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념 싸움만 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싸움 하다가 말고 민생만 강조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 중간에서 잘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중국의 등소평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흑묘백묘론을 언급한 게 유명하죠. 쥐를 잡아야 되는데 검은 고양이로 잡을 거냐, 흰 고양이로 잡을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뭐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념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막 언급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념만 고집하기에는 지금 국민들, 특히 하층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방치하면 나중에 진짜 큰 업보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국민들한테도 불행이죠.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만 국민들도 알아요. 이건 윤 대통령 탓이 아니라는 거. 대외 경제 여건도 안 좋고 또 전임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것도 많고, 다들 윤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죠. 국민들은 기대는 크고 그 결과는 좀 빨리빨리 보여지지 않으니까 당장 지지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 막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기 바라는 국민은 별로 없어요. 개딸들만 빼고. 심지어는 양산에서 문재인이 직장 사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도 윤 대통령 덕분이에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문재인은 벌써.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